안녕하세요. 주식의 1%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살펴볼 기업은 카카오페이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카카오페이 조금 주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2024년에는 어떤 동력이 있을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마음고생도 좀 심하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계속 영상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결제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결제주들이 좋다라기보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결제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미국은 먼저 좀 소비가 회복이 됐고 블랙프라이, 사이버 먼데이 때 쇼핑계의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주요 결제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회복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블록이라고 불렸던 SQ 이 기업도 올라오고 있고, 사실 이 기업보다 많이 유명한 기업은 페이팔이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회복이 약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이 어펌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이런 데랑 좀 제휴를 맺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연중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카카오페이 뉴스란을 보더라도 이렇게 페이팔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카카오페이의 내년도 성장 전망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밸류에이션은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어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거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밸류에이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TPV라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토탈 페이먼트 볼륨.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총 결제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매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증권사마다도 좀 다 엇갈리고 있어요. 한번 컨센서스 여기서 보고 갈게요. 컨센서스 보면은 55,875원이 평균으로 나오는데 최저값은 5만원이고 최고값은 64,000원입니다. 갭이 상당히 좀 크죠. 즉 실적에 따른 이런 밸류에이션 측정은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심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카카오 그룹과 연관된 이제 사업 진행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 소비 심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결제들 전반의 멀티플이 올라가는 효과도, 결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 효과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 충분히 이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룹 리스크는 사실 크게 없어요. 뭐 김범수 일장이 뭐 조사를 받고 보도하고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사받고 그래서 뭐 이런 금융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잃게 되려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소모가 될 거고, 관련해서도 리스크는 오히려 해당 기간 중에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된 뭐 그룹 리스크는 상당히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고, 이 부분은 해소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게 국내 소비 심리 회복이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2023년 하반기도 0.75% 민간 소비 증가율 나오고 있고, 2024년 상반기도 1.5, 2.2%로 과거 3, 4%대 소비 증가율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은 제한적인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4월달에 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양을 위한 이벤트들, 좀 자금이 좀 풀리는 상황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물가가 좀 잡히면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좀 회복되는데 초점을 맞추고서 오히려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대에서 강한 좀 45,6천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보면서 이후에 이제 55,000원 이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 이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돌파가 나오면은 그 위로는 더 탄력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점진적인 회복을 2024년 내내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으로 조금 더 카카오페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국내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면세 소비점 가서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행태였다면 이제는 뭐 올리브영도 가고 여러 이제 각종 좀 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형태로 중국인들도 바뀌었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알리페이 같은 거를 쓰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알리페이 플러스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쓰던 결제 형태를 카카오페이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알리페이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바로 쓸 수 있고 해외 이용자들도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TPV 결제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도 유의미하게 매출 증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또 성장의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뭐 11번가랑 제휴를 하는 등 이런 식의 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대환대출 관련해서도 또 시장 수요를 일부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적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가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보험이었는데요. 각각은 좀 니치 마켓을 뚫고 있어요. 보험은 여행자 보험 이런 쪽으로 지금 하면서 좀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을 이제 예수금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끌어올렸어요. 예탁금을 좀 카카오 증권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 거래대금이 좀 증가한다면은 관련해서 자회사들 실적도 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내년에 한번 흑자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은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성을 좀 카카오페이는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해외 결제 관련주들의 좀 상승, 그리고 국내 소비의 회복과 외국인 유입 증가, 국내 소비와 외국인, 그리고 그룹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 자회사들 실적도 좀 회복이 된다면은 현재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가는 주가는 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지라도 한번 내년도 방향성은 올해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최근 현황이랑 방향성 좀 짚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 있으면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